경기도 양평의 작은 한옥마을. 67세 한정의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살핀다. 30년째 지켜온 이 집 50여 개의 항아리가 늘어선 마당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다. 새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사이로 정혜는 천천히 항아리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걷는다. 발걸음 소리와 항아리 뚜껑 여닫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운다. 오늘도 잘 익어가고 있구나. 김치도 된장도. 정혜가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 평온한 아침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고요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대문 밖에서 트럭 엔진음과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온다. 사장님, 오늘부터 마당 공사 시작합니다. 공사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정혜가 놀라며 뒤돌아본다. 무슨 공사? 집안에서 세진과 민수가 나온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 방송용 테라스 공사한다고요. 세진이 말하자 정혜가 펄쩍 뛴다. 내가 언제 허락했다고. 36세 며느리 윤세진 홈쇼핑 MD에서 라이브 커머스 개인 방송하면서 제품 홍보와 판매를 하는 직업으로 전환한 지 3개월째. 아직 수익은 미미했다. 반면 친정의 빚은 날로 늘어가고 있었다. 엄마, 세진이가 성공하면 우리도 도움이 돼요. 민수가 중재하듯 말한다. 38세 아들 최민수 은행 대출 심사 파트에서 일하지만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 뒤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사팀이 장독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무거운 항아리 끌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진다. 아, 이거 무겁네. 조심해서 옮겨. 공사기사가 헐떡이며 말하자 정혜가 달려든다. 이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마당 가장 안쪽 3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있었다. 정혜는 유독 그 항아리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랬다. 남편 생전에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항아리. 정혜가 항아리를 보며 중얼거린다. 공사기사들이 그 항아리를 들어 옮기려 한다. 이것도 옮겨야죠. 안 돼.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정혜가 소리치는 순간 갑작스러운 쨍그랑 소리가 마당을 가른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슬로우 모션처럼 항아리 파편들이 떨어진다. 아, 이놈들아. 뭘 한 거야? 정혜가 비명을 지른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는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다. 깨진 항아리 내부에서 기름종이에 곱게 쌓인 낡은 봉투가 드러난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본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정혜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정말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열어보도록 해요. 엄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민수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봉투에 다가선다. 혹시 중요한 서류인가요? 세진도 조심스럽게 다가선다. 손대지 마. 아무도. 정혜가 패닉 상태로 손을 뻗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의 손이 봉투에 닿는 순간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나온다. 물에 젖어 일부가 번진 상태였다. 이건 토지 문서인가요? 민수가 놀라며 말한다. 유언장도 있어요. 세진이 눈을 크게 뜬다. 물에 젖어 일부 글씨는 번졌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경기도 양평군 대지 1,500평, 그리고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5억 원은 좋게 될 토지의 소유권 증서였다. 정혜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여보, 미안해요.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와 세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이 달라진다. 엄마, 이게 정말 우리 거예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어머니, 이걸로, 아니, 이 정도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진이 흥분을 감추며 말한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부동산 투자를, 세진은 사업 자금을, 정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공사 기사들이 어색하게 서 있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공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들 가주세요. 정혜가 정신을 차리며 말한다. 저녁 무렵 마당에 혼자 남은 정혜. 그녀는 혼자 마당에 나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당 가장 구석진 곳, 자풀에 둘러싸인 또 다른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조용히 바라본다. 여보, 당신이 진짜 숨겨둔 건 혹시? 정혜가 속삭이듯 말한다. 그 항아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마른 풀잎 밟히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다시 울려 퍼진다. 가장 오래된 항아리. 혹시 그 오래된 항아리가 저것일까? 정혜가 그 항아리 앞에서 멈춰 선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300년 된 항아리 하나가 깨지면서 한 가족의 30년 평온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또 다른 항아리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새벽 4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놓인 젖은 문서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촛불을 켜고 앉은 정혜.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펼쳐든다. 여보, 당신은 이걸 왜 숨겨뒀나요? 유언장 마지막 줄에 적힌 남편의 글씨. 힘들 때 열어보아라.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마라.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한편 방 안에서는 민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맞습니다. 양평 토지 1,500평.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새벽 통화. 민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아, 그 정도요? 그럼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민수는 문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가며 계산기를 두들겼다. 5억의 토지라면 담보로 3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돈이면 그가 꿈꿔왔던 투자가 가능하다. 내일 오전에 뵙죠. 네, 문서 가지고 갈게요. 통화를 끄는 그의 얼굴에 욕망의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복도에서 정혜가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정혜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들이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남편의 유언을 어기고라도 그 돈을 손에 넣으려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일찍 일어나 친정엄마 오미자와 통화하는 듯 했다. 엄마, 정말이야. 토지 문서가 나왔어. 5억 정도 될 것 같아. 뭐라고? 5억? 오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딸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친정엄마 오미자의 빚은 벌써 2천만 원을 넘어섰다. 5억이라니,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다. 세진아, 그 돈으로 우리 빚부터 갚자. 그리고 네 사업도 제대로 시작하고. 오미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돈인 것 마냥 말했다.
하지만 엄마 어머니께서 허락하실까? 허락? 그거 어차피 네 남편한테 돌아갈 재산인데. 당연히 네 몫도 있는 거야. 오미자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난다. 오늘 당장 변호사 만나서 상속 절차 알아봐.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독차지할 생각할지 몰라. 그녀는 벌써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10시 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있었다. 건장한 중년 남성인 박 실장이 문서를 들여다본다. 문서 상태가 좀 애매하네요. 일부가 물에 젖어서. 그래도 등기부등본이랑 대조해보면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은 하죠. 하지만 명의 변경이 문제예요. 어머니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박 실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다. 만약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쩌죠? 그럼 좀 복잡해지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춘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어떤 방법이요?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 수용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보상금이 나와요, 더 많이. 민수의 눈이 번뜩인다.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아는 개발업체 사람이 있어요. 양평 쪽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죠. 박 실장이 명함을 건넨다. 민수가 받아든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정혜와 세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어색하다. 어머니, 저 어제 생각해봤는데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 토지 정말 아버님이 남겨두신 거라면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니? 정혜가 차갑게 묻는다. 저희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정혜의 표정은 더욱 굳어진다. 도움, 내 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양로원 같은 곳보다는. 양로원이라니. 정혜가 벌떡 일어선다. 세진이 깜짝 놀란다. 내가 지금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정혜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 결국 너희들 다 똑같구나.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정혜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다. 세진이 멍하니 서 있다. 그때 민수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들어온다. 세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우리 동네가 개발 예정지래. 보상금이 토지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세진의 눈이 커진다. 정말이에요? 응담한 엄마 설득이 필요해. 민수가 목소리를 낮춘다. 어머님 지금 화나셨어요.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괜찮아, 내가 말해볼게. 민수가 자신있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정혜가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정혜의 방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개발, 보상금, 설득,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남긴 돈 때문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남편의 유언이 다시 떠오른다. 욕심을 부리지는 마라.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건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그때 정혜의 눈에 창밖 마당이 보인다. 구석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오래된 항아리. 혹시 남편이 진짜로 남긴 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정혜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간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자풀에 둘러싸인 작은 항아리 앞에 선 정혜. 이 항아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심지어 장담극이 용도로도 쓰지 말라고 했던. 여보, 진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혜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에 손을 댄다. 하지만 선뜻 열지 못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아이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때는 남편의 진짜 뜻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낸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정혜가 차갑게 답한다. 토지 문제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 그게 처리할 물건이야?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린다. 민수와 세진이 움츠러든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가족끼리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민수가 누그러뜨리려 하지만 정혜는 벌써 마음을 닫았다. 가족? 지금 너희가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정혜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내일부터 그 문서들은 내가 보관할 거야. 너희들 손에 맡겨둘 수 없어. 민수와 세진이 당황한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민수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건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문서를 안 내주시려고 해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겠네요. 적극적인 방법이요? 개발업체 쪽에서 직접 접촉해보는 거죠. 수용 절차를 미리 진행하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게 돼요. 민수가 망설인다. 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차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은 아니죠. 박 실장의 말에 민수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민수는 아직 몰랐다. 이 결정이 가족을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혜도 몰랐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이 흐른 후 한정혜는 문서들을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민수와 세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져 갔다. 그날 아침 정혜가 장독대를 살피고 있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양평군청 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정혜가 놀라 뒤돌아본다. 정장을 입은 공무원 2명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가 가득했다.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토지 현황 파악차 왔는데요. 개발구역이요? 정혜가 당황한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네, 주민 설명회도 곧 열릴 예정이고요. 보상금 관련해서도 안내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때 민수가 집에서 나온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진다. 어머니, 누구세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개발과 김주무관입니다. 공무원이 명함을 건넨다. 민수가 명함을 받으며 눈빛을 교환한다. 혹시 토지 소유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주무관이 묻자 정혜가 경계한다. 왜요? 뭘 확인하려고요?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면적과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민수가 나서려 하지만 정혜가 먼저 말한다. 서류는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정리 중이라서. 공무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공무원들이 떠나고 난 후 민수가 정혜에게 다가간다. 엄마, 왜 서류를 안 보여주셨어요? 왜? 내 서류를 왜 함부로 보여줘? 개발되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토지 시세보다 훨씬 많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정혜는 의심스러워한다. 너 혹시 미리 알고 있던 거야? 뭐리요? 개발 이야기 말이야.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은데. 민수가 당황한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양평이 개발 많이 되잖아요. 하지만 정혜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그날 오후 세진은 친정어머니 오미자와 함께 집에 왔다. 오미자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사돈, 오랜만이네요. 오미자가 정혜에게 인사한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다. 사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세진이가 요즘 사돈이 입맛 없어 한다고 하길래. 오미자가 의도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모녀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날 데려갔다. 어머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것 좀 드세요. 세진이 내 밥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정혜는 뭔가 의도가 있음을 직감한다. 세진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급진하게. 일이 뭐 있겠어요, 가족인데. 오미자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다. 식사를 마친 후 오미자가 본론을 꺼낸다. 사돈 들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면서요? 좋은 소식이라니요? 토지 문서 말이에요. 세진이한테 들었는데. 정혜의 표정이 굳어진다. 결국 이 이야기구나. 그게 어떤 소식인지는 모르겠네요. 정혜가 딱딱하게 답한다. 사돈, 솔직히 말씀하시죠. 그 토지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잖아요. 오미자의 목소리에 탐욕이 드러난다. 그걸로 세진이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요. 애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내 재산으로 네 딸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혜가 벌떡 일어난다. 내 재산은 무슨? 공동재산이겠죠, 사돈. 공동재산?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 남편이 내게 남긴 게 어떻게 공동재산이야? 사돈, 세진이도 이 집 며느리예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오미자가 맞선다. 두 여자의 감정이 격해진다. 권리? 뭔 권리?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어요. 민수가 상속받으면 세진이도 절반은. 아! 정혜가 소리친다. 집안이 순간 조용해진다. 지금 내 앞에서 상속 타령을 하는 거야? 오미자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아! 라뇨 아무리 그래도 사돈. 존칭은 지켜주시죠. 그리고 사돈 나이도 있으신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오미자는 확답을 받으려 했다. 나이가 있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정혜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당장 나가. 사돈. 오미자 또한 지지 않았다. 나가라고. 오미자가 당황하며 세진을 쳐다본다. 세진도 어쩔 줄 모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 재산을 노리고 온 게 뻔한데.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결국 오미자는 화를 내며 일어난다. 마음대로 하세요, 사돈.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오미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세진이 따라 나가려다가 망설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혜는 답하지 않는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함을 직감한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세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엄마 어디 계시지? 방에 계셔요. 저녁도 안 드시고요.
민수가 정혜의 방문을 노크한다. 엄마, 저예요. 뭘 더 원하는 거야? 정혜의 목소리가 지쳐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가족끼리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가족? 지금 너희가 가족 같니? 엄마, 너도 오늘 공무원들하고 짜고 온 거지? 민수가 깜짝 놀란다. 정혜는 눈치채고 있었다. 뭔 소리예요? 모르는 척 하지 말아라. 네가 미리 연락한 거잖니. 민수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엄마, 그게 뭐? 변명해봐. 정혜가 문을 열고 나온다. 정혜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정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도 우리도 모두 잘 살려고 생각한 거예요. 잘 살려고? 내 등에 칼을 꽂으면서.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할 말이 없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낳고 키운 내 아들이 맞니? 정혜의 말에 민수와 세진이 모두 침묵한다.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뒷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고요히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의 작은 항아리가 다시 눈에 들어온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모두를 망치고 있어요. 정혜가 그 항아리 앞에 앉는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정혜의 어깨 위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항아리 뚜껑으로 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열지는 못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만약 아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남편이 진짜로 남긴 것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집안에서는 민수와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좀 진정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민수의 속마음은 달랐다. 개발업체와의 약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어머니의 동의가 없어도 수용 절차는 강행될 예정이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진이 불안해한다. 있기야 하지. 하지만 민수가 망설인다. 하지만 뭐예요? 어머니가 더 화나실 수도 있어. 어떤 방법인데요? 민수가 세진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 결심이 서린다. 강제 수용이야. 어머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발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거든. 세진이 놀란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보상금을 받으시게 되겠지. 어차피 우리를 위한 일이야. 민수의 말에 세진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세진은 의문이 들었다. 그 순간 밖에서 정혜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이 재빨리 대화를 멈춘다. 정혜가 안으로 들어오며 두 사람을 바라본다.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뭐 하고 있었길래 내가 오니 아무 말이 없는 거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 민수가 대답하지만 정혜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다. 내일부터 그 문서는 내가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할 거야. 정혜가 선언한다. 민수와 세진이 당황한다. 어머니, 그게 더 이상 너희들을 믿을 수 없겠구나. 정혜가 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간다. 민수가 주먹을 쥔다. 이제 정말로 강수를 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정혜는 문서를 은행 금고에 맡겼고 민수와 세진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 식사 시간마저 따로 할 정도였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박 실장을 만났다. 양평 시내 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둘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서를 은행에 맡기셨다고요? 박 실장이 놀라며 묻는다. 네, 완전히 경계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가 답답해한다. 박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빠른 진행이 필요하겠네요. 개발업체가 바로 투입되고 수용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 어머니가 처음엔 화내시겠지만 결국엔 이해하실 거예요.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미 개발업체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계약서 초안이에요. 민수가 서류를 받아든다. 보상금 예상액이 적혀 있었다. 8억 원 원래 토지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8억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개발업체에서 급하게 필요한 토지라 부르는 게 값이 되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인다. 8억이면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공공사업이면 가능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류되거든요.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수가 펜을 들었다가 망설인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박 실장의 말에 민수가 마지막 망설임을 벌인다. 서류에 서명하는 민수 그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정혜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대한개발 김 부장입니다. 정혜가 놀라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누구시라고요? 토지 매입건으로 왔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리려고요. 토지 매입? 정혜가 당황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다. 아드님께서 이미 협의해 주셨는데요. 계약 체결만 남아있어 왔습니다. 우리 민수가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서류에 서명도 해주시고.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김 부장이 당황한다. 정혜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서명? 누가 언제요? 아드님이 오늘 아침에 어머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해서. 정혜가 벌떡 일어나는데 온몸이 떨렸다. 민수가 뭘 한 거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좋은 조건이에요. 저희 업체는 이 토지를 8억에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억이요? 정혜가 비틀거린다. 어지러웠다. 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죠.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나가요. 정혜가 감정을 억누르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김 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장 나가라고요. 정혜가 소리친다. 어머님, 이미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계약? 누가 계약했어요? 내 동의 없이. 하지만 아드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리인? 누가 대리인이래요? 정혜의 분노가 폭발한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되는 줄 알아요. 나가요, 나가. 결국 김 부장이 황급히 나간다. 정혜가 주저앉는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오후 6시 민수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혜가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왔니? 정혜의 목소리가 차갑다.
회사죠. 당연히 회사 갔다 왔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한다. 그럼 오늘 대한개발에서 온 사람들은 너는 모르는 일이겠구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들킨 것이다. 엄마, 그게 뭐? 설명해봐. 정혜가 다가선다. 민수가 다급하게 설명한다.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동의도 없이. 보상금이 많이 나와요. 8억이나. 8억? 그게 중요해. 정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도 사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급해졌다. 내가 언제 서울에 가겠다고 했어? 엄마,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 말에 정혜가 벌떡 일어난다. 나이 든 엄마는 아무 상관없이 처분해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팔아넘기는 게. 민수는 할 말을 잃고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 욕심이잖아. 정혜가 소리친다. 8억으로 사업도 하고 네가 원하는 걸 다 하려고.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엄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수가 끝까지 정혜를 설득하려 하였다. 편하게? 누가 편하다고 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내가 30년을 지켜온 이 집을, 내 아버지와 살던 이 집을 너 때문에 다 잃어야 하는 거야?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때 세진이 들어온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무슨 일이에요? 네 남편이 우리 집을 팔아 넘겼다구나. 정혜가 차갑게 말한다. 뭐라고요? 세진이 놀란다. 8억에 내 허락도 없이. 세진이 민수를 바라본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빠 정말이에요? 세진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를 위해서요? 어머니 동의도 없이 매매하신 거예요? 세진도 당황한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어차피 개발될 땅이야. 늦어지면 손해보는 건 우리야. 민수가 변명한다. 그래도 어머니께 말씀은 드렸어야 했잖아요. 세진이 남편을 나무란다. 말씀드렸으면 분명 듣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셨을 거야. 그럼 설득했어야죠. 설득? 어떻게? 민수가 반박한다. 엄마는 이미 마음 닫고 귀까지 닫고 계신 걸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진과 민수가 말다툼을 시작한다. 정혜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만하거라. 정혜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야 알겠구나. 정혜가 천천히 말한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내가 잘못 봤어. 정혜가 돌아선다. 엄마. 민수가 붙잡으려 하지만 정혜가 손을 뿌리친다. 손대지 마. 이제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 거야. 정혜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잠근다. 그날 밤 늦게 정혜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보,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정혜가 중얼거린다.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돈 때문에. 당신이 진짜로 남긴 거 이제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혜의 손이 항아리 뚜껑으로 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진다.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다. 내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정혜가 손을 거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만약 아이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간다면
그때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집안에서는 민수와 세진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세진이 불안해한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되돌릴 수 없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도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8억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세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계획? 문서를 은행에 맡기신 것도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수가 생각에 잠긴다. 확실히 어머니의 행동이 수상했다. 설마 다른 항아리에 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항아리요? 응, 어머니가 자꾸 뒷마당을 보시더라고. 두 사람의 시선이 창문 너머 마당으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항아리들이 고요히 서 있었다.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정혜는 잠에서 깨어 창문을 내다보았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수가 항아리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정혜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민수가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아, 엄마 깨셨어요? 새벽에 마당에서 뭘 하는 거냐고 묻잖니? 그냥 항아리 상태를 확인하려고 나와봤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한다. 하지만 정혜는 그의 의도를 눈치챘다. 확인? 뭘 확인하고 싶은 거니? 혹시 또 다른 문서가 있나 해서요. 민수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정혜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결국 이것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너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구나. 또 돈이 더 있나 싶어서 찾고 있었니? 정혜가 마당으로 내려오자 민수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친다. 엄마,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정혜가 민수 앞에 선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네가 어제 한 일도 오해였어? 내 허락 없이 집을 판 것도? 민수가 할 말을 잃는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거짓말 그만해. 정혜가 소리친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새벽에 항아리를 뒤지고 있는 거야? 정혜의 화난 목소리에 민수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정혜가 깊은 한숨을 쉰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한다면 보여줄게. 뭐리요? 네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게 무엇인지. 정혜가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항아리로 걸어간다. 민수가 따라온다. 이 작은 항아리요? 그래, 진짜 비밀은 이 안에 있어. 정혜가 항아리 뚜껑에 손을 댄다. 30년 만에 처음 여는 것이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온다.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본다. 정혜가 봉지를 열자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이건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당황한다. 부채 증서야. 부채 증서요?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증서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빌린 돈이요? 3억.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이야. 정혜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네 아버지는 이 땅을 사기 위해 거의 모든 걸 담보로 잡혔어. 그리고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그럼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란 말인가요? 다 빚이야. 언제든 회수당할 수 있는 땅이야. 민수가 주저앉는다. 8억짜리 땅이 아니라 빚덩어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랬어.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 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정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난다. 그럼 제가 계약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지. 빚이 있는 땅은 팔 수 없어. 민수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 정혜가 냉정하게 말한다.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니? 정혜가 돌아선다. 그때 세진이 나온다.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아팠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가 세진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세진도 충격을 받는다. 빚이 3억이나 돼요? 그래. 그리고 개발업체도 이 사실을 알면 계약을 취소할 거야. 정혜가 말한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다들 왜 나만 쳐다보는 거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세진이 무릎을 꿇는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정혜가 차갑게 말한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세진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빈다.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민수도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혜는 움직이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네가 어제 한 일이 없어지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정혜에게 호소하듯이 말한다. 개발업체에서 이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세진이 묻는다. 2억. 두 사람이 절망한다. 2억을 어디서 구해야 하죠?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도 빚만 남을 거야. 정혜가 냉정하게 계산해준다. 8억에 팔면 개발업체에 2억, 빚쟁이에게 3억, 남는 돈은 3억. 3억이면 3명이 나눠 가져봤자 1억씩이야. 그걸로 뭘 하겠어? 민수와 세진이 절망에 빠진다. 그때 정혜가 다시 항아리에서 뭔가를 꺼낸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방법이요?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이 살아난다.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야. 정혜가 편지지를 펼친다. 여기에 빚을 해결할 방법이 적혀 있어. 어떤 방법이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묻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혜가 두 사람을 바라본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약속할게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세진도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만 들을게요. 정혜가 한참을 생각하다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너희를 믿는 마지막 기회야. 다시 배신한다면 너희를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네, 알겠어요. 그럼 네 아버지가 남긴 방법을 알려줄게. 정혜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만약 아이들이 욕심 때문에 고생한다면 이 편지를 보여줘라.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고. 진짜 보물이요?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내 아버지가 숨겨둔 게 있어. 민수와 세진의 눈이 커진다. 어디에요? 하지만 그걸 찾으려면 너희들이 진짜로 변해야 해. 정혜가 엄숙하게 말한다.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이지?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간절하게 대답한다. 정혜가 깊은 한숨을 쉰다. 아직도 완전히 아이들을 믿을 수는 없었다.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뭘 시작해요?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보물을 찾는 일을. 그 말에 민수와 세진의 얼굴에 희망이 살아난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다른 보물을 숨겨두었을까? 아니면 이것도 아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일까? 정혜만이 아는 진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제 그만해. 계속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세진도 다짐한다. 지켜봐야지. 정혜가 냉정하게 답한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진짜 메시지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정혜는 남편이 남겼다는 진짜 보물의 단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일기장들을 뒤지고 있었다. 민수와 세진도 나름대로 집 안팎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대한개발의 김 부장이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뵀던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리 차가웠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정혜가 경계하며 묻는다.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아직 정식 서류가 완성되지 않아서요. 계약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지만 아드님께서 이미 서명하셨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동의로도 충분하거든요. 정혜가 당황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법조문을 읽어준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정혜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때 민수가 나타난다.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 잘 오셨네요. 김 부장이 반갑게 인사한다. 어머니께서 계약을 거부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서명하신 걸로 아는데요. 민수가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복잡하다니요? 사실 그 땅에 빚이 있어서 매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김 부장과 변호사가 눈빛을 교환한다. 빚이요? 어떤 빚인데요? 3억 정도.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김 부장의 표정이 차가워진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죠? 저희도 몰랐거든요. 몰랐다고요? 변호사가 의심스러워한다. 토지 매매할 때 빚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변명한다.
그럼 지금 확인해보죠.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낸다. 등기부등본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정혜가 식은땀을 흘린다. 사실 빈 이야기는 정혜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남편이 남긴 진짜 문서에는 빚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욕심을 꺾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30분 후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확인해봤는데 빚은 없네요.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뭐라고요? 깨끗한 토지입니다. 어떤 담보나 부채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남긴 문서는 뭐였어요? 정혜의 말문이 막힌다. 어머님 혹시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가요? 김 부장이 날카롭게 묻는다. 정혜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방황한다. 계약을 방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분명히 빚이 3억이라고 하셨는데 없다니까요? 변호사가 따진다. 정혜가 궁지에 몰린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 민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라고요? 김 부장이 끼어든다. 정당한 사업인데 왜 욕심이죠? 이 집은 제가 30년을 지켜온 곳이에요. 정혜가 울먹인다.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미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한다. 거짓말로 방해하시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 문제요? 네. 계약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혜가 무너진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다. 그때 세진이 들어온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한다. 세진도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세진이 정혜를 바라본다.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너희들을 막으려고 그랬지.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죠. 세진이 언성을 높인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안하다. 얘들아. 정혜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요. 내일까지 최종 서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협박조로 말한다. 김 부장과 변호사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정적이 더욱 무겁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못 믿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속이신 이유가 뭐예요? 정혜가 답하지 못한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너무하셨어요. 세진도 서운해한다. 8억을 받으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편하게? 내가 언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정혜가 반박한다. 이 집에서 내 아버지와 산 추억이. 그게 돈보다 소중해. 추억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민수가 답답해한다.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정혜가 한숨을 쉰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도 현실은 봐야죠. 현실? 정혜가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프다. 현실은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했다는 거야. 저희가 언제 변했어요? 지금도 몰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혜가 민수를 바라본다.
내 허락도 없이 계약하고 거짓말했잖아.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인다. 내 사업 욕심 때문이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는다. 부인할 수 없었다. 세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친정 빚 때문에 내 재산을 노리고 있잖아. 세진도 고개를 숙인다. 진짜 너희들한테는 정말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정혜가 돌아선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붙잡으려 하지만 정혜가 손을 뿌리친다. 이제 됐어. 내가 포기할게. 포기요? 그래. 너희들 맘대로 해. 정혜가 체념한 듯 말한다. 계약도 하고 집도 팔고 다 하거라. 엄마, 진심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정혜가 뒤돌아본다. 나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 거야. 그럼 개발이 안 되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겠지. 정혜가 냉정하게 말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집을 지킬 거야. 그 말에 민수와 세진이 당황한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일은 알아서 하거라. 정혜가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 하지만 정혜는 문을 닫아버린다. 민수와 세진이 멍하니 서 있다. 내일까지 서류에 서명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민수가 고민에 빠졌다.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세진이 불안해한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실 줄은 몰랐어. 민수도 답답하다. 혹시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민수가 생각에 잠긴다. 변호사가 뭐라고 했더라? 계약 방해죄. 어머니가 거짓말로 계약을 방해하셨으니까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럼 어머니를 고발하는 거예요? 세진이 놀란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수가 고민에 빠진다. 정말 어머니를 고발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8억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뒷마당에 나와 있었다. 항아리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나요? 정혜가 혼잣말을 한다.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닐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집만은 지키고 싶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을 어떻게 돈 때문에 포기해요? 그녀의 손이 가장 오래된 항아리로 향한다. 진짜 비밀이 숨겨진 그 항아리.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인가요? 정혜가 중얼거린다. 항아리 안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집안에서는 민수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결심이 서린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강제 집행영장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지만 어딘가 괴로워 보였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정혜의 방문을 두드린다. 또 무슨 일이니? 정혜가 지친 목소리로 답한다. 법원에서 나온 분이 계세요. 나오셔야 해요. 문이 열리고 정혜가 나온다.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이분들은 누구시니? 법원 집행관입니다. 변호사와 집행관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한다. 한정혜 씨죠?
강제 집행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제 집행? 정혜가 당황한다. 네, 계약 방해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인다. 민수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니?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가 계속 방해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 엄마를 고발한 거야? 엄마도 너무하셨어요. 거짓말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엄마를 법원에 고발했다는 거야? 정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 정혜가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 나를 고발하는 걸 이해하라고. 민수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정혜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끼어든다.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강제로 진행하거나. 강제로요? 네, 법원 명령이니까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정혜가 주저앉는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세진이 들어온다. 상황을 보고 놀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진아. 정혜가 세진을 바라본다.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세진이 망설인다. 어머니. 저도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너도. 정혜가 절망한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세요. 8억이면 모두 잘 살 수 있는데. 잘 산다는 게 뭐야?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버틸 수는 없잖아요. 세진이 목소리를 높인다. 저희 친정 빚도 있고 오빠 사업도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다 돈 이야기구나. 정혜가 한숨을 쉰다. 어머니도 현실을 보세요. 현실? 정혜가 일어선다. 내가 너희들에게 현실을 보여줄게. 뭐라고요? 진짜 현실 말이야. 정혜가 뒷마당으로 향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혜를 따라온다. 정혜가 가장 구석진 곳에 오래된 항아리 앞에 선다.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집행관이 의아해한다. 정혜가 항아리 뚜껑을 연다.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온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수가 묻는다. 내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거야. 정혜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온다. 이게 뭔데요? 세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토지 기증서야. 기증서요? 그래. 네 아버지가 이 땅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한 서류야.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기증이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결정하셨어. 이 땅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후세에 물려주겠다고. 집행관이 서류를 받아든다. 이건 정식 공증을 받은 서류네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말투로 되물었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기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변호사가 당황하며 집행관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입니다. 기증 예정 토지는 매매할 수 없어요. 민수가 멘탈이 무너진다. 엄마, 그럼 8억은? 없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정혜가 냉정하게 말한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세진이 묻는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어. 정혜가 슬픈 표정을 짓는다. 정말로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지. 엄마, 결론은 이미 난 것 같구나. 너희들은 8억 때문에 엄마를 고발까지 했잖아. 민수가 할 말을 잃는다. 네 아버지가 맞았어.
돈은 사람을 망친다고 혀를 찼었지. 정혜가 다른 서류를 꺼낸다. 이건 뭐예요? 유언장이야. 진짜 유언장. 정혜가 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정혜에게. 만약 아이들이 돈 때문에 다투거든 이 서류를 보여줘라. 진짜 부자는 가족이 화목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이 집과 땅은 모두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혜는 평생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했다. 평생이요? 그래. 국가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줬어. 정혜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이건 연금 증서야. 연금이요?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넣어둔 연금이야. 매달 200만 원씩 나와. 민수와 세진이 놀란다. 200만 원씩이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어머니는 돈 걱정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지, 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어. 정혜가 마지막 서류를 꺼낸다. 이건 너희들 몫이야. 저희 몫이요? 교육보험이야. 네 아버지가 너 대학 때까지 넣어두신 거야. 교육보험이요? 이제 만기가 됐어. 두 사람 앞으로 각자 5천만 원씩 들어있다. 민수와 세진의 눈이 커진다. 5천만 원씩이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남겨두신 거야. 정혜가 엄숙하게 말한다. 대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민수와 세진이 고개를 숙인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깨달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밖에 몰랐던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세진이 무릎을 꿇는다. 민수도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저는 엄마를 고발까지 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정혜가 한참을 바라본다. 정말 반성하는 거야? 네, 정말이에요.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지 않겠어?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정혜가 깊은 한숨을 쉰다. 네 아버지가 그랬어.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이제야 알겠지? 8억이 있어도 가족이 원수가 되면 소용없다는 걸. 민수와 세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혜가 교육보험 서류를 내민다. 이걸로 너희들 인생을 다시 시작해. 정말 괜찮으세요? 대신 약속해. 앞으로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이 간절하게 대답한다. 집행관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한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종료되는 거네요. 변호사가 허무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대답했다. 개발업체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어 세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제 그만해. 끝난 일이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 정혜가 웃으며 말한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러게 이런 계획을 다 세워두신 거 보니 내 아버지는 멀리 보는 사람이었어.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셨나 봐.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야. 인간적인 거지. 정혜가 따뜻하게 말한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민수와 세진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 듯 했다. 그날 밤 정혜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잘했죠? 정혜가 혼잣말을 한다. 아이들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다. 당신 계획대로 됐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다. 고마워요, 여보. 이런 지혜를 남겨줘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깜빡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다. 정혜가 미소를 짓는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 돈보다 소중한 건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수는 교육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세진은 친정 빚을 정리한 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다. 그날 아침 정혜는 평소처럼 장독대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세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가리킨다. 고마워, 세진아. 정혜가 웃으며 대답한다. 예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을 꺼낸다. 엄마, 오늘 카페에 오실 수 있어요? 왜? 엄마가 담근 김치를 메뉴에 추가하려고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정혜의 얼굴이 밝아진다. 네, 할머니표 전통 김치 브랜딩하면 어떨까 해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내 김치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도 온라인몰에 어머니 김치 코너를 만들려고 해요. 세진도 거든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너희들 사업이 우선이야.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함께하는 게 더 좋아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맞아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세진도 동의한다. 정혜가 흐뭇해한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오후에 정혜는 혼자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예전에 깨진 항아리 자리에는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었다. 민수와 세진이 함께 심은 꽃이 피어 있었다. 참 예쁘네. 정혜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때 대문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실례합니다. 정혜가 나가보니 젊은 커플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저희 기자인데요. 양평 문화재 보호구역 기사를 쓰고 있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 집이 곧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혜가 놀란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나? 문화재요? 네, 300년 된 한옥의 전통 장독대까지. 정말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르신께서 이 집을 지켜오신 덕분에 후세에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됐어요. 기자의 말에 정혜가 뿌듯해한다. 제가 특별히 한 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전통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난 후 정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정혜가 혼잣말을 한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네요. 저녁 때 민수와 세진이 돌아왔다. 둘 다 밝은 표정이었다. 엄마, 오늘 카페 매출이 역대 최고였어요. 민수가 신나서 말한다. 엄마 김치 때문인가? 손님들이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어디서 담근 거냐고 물어보시고. 저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진도 기쁘게 보고한다. 블로그에 어머니 이야기를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내 이야기를? 네, 30년 동안 전통을 지켜온 시어머니 이야기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정혜가 신기해한다. 요즘 사람들도 전통을 좋아하나 보네. 그럼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은 다 있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가 말을 꺼낸다. 뭐?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아버지. 정혜가 회상에 잠긴다. 아마 민수가 어릴 때부터였을 거야. 어릴 때부터요? 그래, 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돈은 발로 차면 굴러가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 아버님 생각이 깊으신 분이셨네요. 세진이 감탄한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군요. 장치라기보다는 사랑이었을 거야. 정혜가 부드럽게 말한다. 너희들이 언젠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야.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아니야, 때가 된 거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정혜가 위로한다. 그때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머니, 혹시 또 다른 비밀은 없으시죠? 또 다른 비밀? 정혜가 웃는다. 왜? 또 있을까봐 걱정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있어. 정혜가 장난스럽게 말한다. 뭐예요? 민수와 세진이 동시에 묻는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비밀. 정혜가 웃으며 말한다. 민수와 세진이 큰 웃음으로 대답한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에 걱정이 없으니 잠도 편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잘했어, 정혜야. 남편이 웃으며 말한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나도 봤어. 기특하더라. 당신 계획이 성공했네요. 내 계획이 아니야. 우리 정혜의 사랑이었어. 남편이 정혜의 손을 잡는다. 너의 30년 사랑이 아이들을 바꾼 거야. 고마워요, 여보. 이제 편히 살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꿈에서 깬 정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래, 이제 편히 살자. 정혜가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수가 신문을 들고 뛰어온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정혜가 신문을 받아든다.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전통 지키는 할머니, 8억 유혹 뿌리쳐. 이게 뭐야? 그때 엄마가 인터뷰했다던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크게 써줬어요. 어머니가 돈보다 전통을 선택했다고요. 세진도 들어온다. 어머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어머니 팬클럽까지 생겼어요. 팬클럽? 네, 정혜 할머니를 사랑하는 모임이래요. 정혜가 황당해한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에요,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희망을 갖는다고 해요. 정혜가 뿌듯해한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그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차가 섰다. 정혜가 나가보니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이요? 네, 이 한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남성이 서류를 꺼낸다. 문화재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이요? 네, 월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가 깜짝 놀란다. 300만 원이요? 네,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혜가 웃는다. 남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나 보다.
저녁 식사 시간 정혜가 이 소식을 전했다. 300만 원이요? 민수와 세진이 놀란다. 그래. 매월 나온다는구나. 그럼 어머니는 정말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러게. 연금 200만 원에 지원금 3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이네요. 민수가 다행이라 생각하며 말했다. 그런 셈이지. 정혜가 흐뭇해한다. 역시 아버지셨어요. 모든 걸 다 계산하셨네요. 계산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정혜가 말한다. 진짜 사랑은 미래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날 밤 정혜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정혜가 평온하게 말한다. 아이들도 변했고, 저도 걱정 없고, 당신이 남긴 사랑의 선물들 덕분이에요. 촛불이 잔잔하게 흔들린다. 고마워요, 여보.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정혜가 미소를 짓는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 촛불이 환하게 타오른다. 마치 남편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그 집은 정식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전통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정혜는 여전히 그 집에서 장독대를 돌보며 살고 있다. 민수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세진의 온라인몰도 크게 성공했다. 무엇보다 새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정혜만이 아는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마당 구석 가장 작은 항아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정혜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모든 시험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이제 진짜 행복의 시작이야. 정혜가 그 편지를 읽으며 웃는다. 여보, 당신 정말 끝까지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두셨네요. 깨진 항아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